보타점 1월 20일 오픈합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보타점에서 받아보세요. 네이버와 구글에서 보타점을 검색.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는 우리 1번 분들의 카드. 전체적인 느낌들을 지금 봤을 때도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처음에 다가왔었고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적극적인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좀 여지 흘리는 말들, 어떤 행동들 이런 걸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자상하게 대했던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원래 본인 성격상 그렇게 여자에게 뭐 남자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의 첫사랑이 여러분이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나 원래 사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너랑 처음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마디로 좀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느끼게끔 행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약간 좀 공주님 취급, 왕자님 취급했을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근데 뭔가 갑작스럽게 좀 거리가 멀어졌거나 아니면은 좀 심적으로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종결이 된 느낌이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이없게 좀 허무하게 상황이 끝났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끝내면서 했던 말들이나 어떤 헤어짐 사유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 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별 사유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지? 무슨 갑자기 길 가다가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조금 어이없고 갑작스럽고 좀 억울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찬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차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원치 않는 이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방적인 방식으로 끝났던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좀 답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으실 것 같고요. 어쩌면 좀 헤어진 지 오래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이 사람과의 추억이 특별해서 또는 이 사람만큼 좀 잘 맞는 사람이나 이 사람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미련을 남기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살짝 좀 실망한 마음이나 좀 짜증나는 마음, 진짜 패고 싶은 마음, 약간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추억을 미화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초반에 여러분에게 되게 좀 잘해줬던 모습들이나 어떤 간이고 쓸개고 잘 퍼주려고 했던 모습들, 초반에 보였던 어떤 헌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나랑 어떤 좀 특이한 취향이나 특이한 어떤 성격 포인트 이런 게 좀 잘 맞았다. 어떤 티키타카가 잘 됐다. 그래서 좀 오히려 이 사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두 분은 뭔가 좀 순수한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재고 따지는 거 없이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끝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뭔가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진 느낌? 네, 끝으로 갈수록 살짝 좀 막장이었던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점점 더 쪼잔한 모습을 보였다던가 돈을 안 쓰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만큼 일부러 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던가 또는 어쩌면 저는 약간 좀 환승연애를 했거나 제3자가 지금 좀 생겼다라는 느낌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침착하게 리딩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분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좀 끝날 당시에 본인에게 어떤 모진 말이나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갈 만한 말들을 했다. 또는 본인에게 철벽을 쳤거나 처음에 좀 차갑게 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 좀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찔러보듯이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좀 안 받아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성격이 좀 세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자존심도 엄청 세고 고집도 두 분 다 어마어마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큼은 또는 이 사람한테만큼은 많이 굽혀주고 많이 좀 맞춰주고 많이 좀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한테 굽혀주고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본인이 1순위고 본인의 자존심이 1순위고 그것을 지키는 게 죽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두 분은 지금 좀 팽팽한 어떤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누가 먼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좀 연락을 뻗당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 이분도 만났을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을 좀 답답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좀 좋은데 만날 때면 계속해서 싸울 때면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좀 회피를 해버리고 또는 계속 뭔가 말을 돌리거나 뭔가 진지하거나 깊은 대화를 깊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습도 있어요. 지금 좀 최근에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떠올릴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염탐을 하고 있거나 스토리를 보고 있거나 인스타 프로필 이런 걸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분이 환승을 했다가 제 3자랑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나름대로 어떤 희망이 보인다. 본인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실마리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신 걸로 보여요. 지금 본인 상황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보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고 무기력한 상황이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번번하게 실패를 하거나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고 막 계속 바쁘게 일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들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조금 다소 나아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환승을 했거나 제3자가 있는 상태였다면 그분과 좀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분과 헤어졌다. 싸움을 했다. 그래서 좀 이별 위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만한 여자 또는 여러분만한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본인을 약간 좀 엄마처럼 아빠처럼 케어를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좀 본인이 엇나갈 때면 이렇게 좀 통제를 해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도 안 그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좀 주위에 은근히 좀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속과 핍박, 집착 이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날 당시에도 여러분한테 어떤 한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지친다. 이런 말을 했거나, 넌 또 왜 그러냐. 약간 이런 말을 했거나, 여러분한테 어떤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돌이켜보니까, 지금 회상해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 깜냥이는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내 깜냥이는 너 같은 여자, 너 같은 남자가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냥이 되게 작아요. 그릇이 정말 간장종지만도 못해요. 개미 콧구멍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은근히 좀 좁은 분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내로남불적인 끼도 있어 보이고, 내가 항상 옳아, 너는 틀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장착된, 기본적으로 세팅된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살짝은 어떤 꼰대 같은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이 안 들었어요. 약간 금쪽이, 네, 금쪽이 그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 보여지긴 해요. 오은영 선생님도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는 좀 사망 판정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것 같은, 네, 그런 금쪽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고 지금 너무 소심하게 찔러보고만 있는 건 사실이야. 염탐하거나 그냥 너를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는 거는 너가 다시 내가 돌아가면은 모질게 말을 할까봐, 또는 나를 진짜 왕창 내칠까봐, 나한테 매서운 말들을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너한테 어떤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있기도 해. 너가 괴로워할 거, 너가 힘들어할 거 뻔히 알면서 나는 그냥 너를 내버려 뒀어. 너를 버리고 갔어. 내가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어. 그래서 더더욱 너한테 연락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 와서 내가 연락을 해봤자 우리 관계가 다시 재생될 것 같지도 않고, 너가 뭔가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살짝 싸대기 때리지 않을까? 무서워. 솔직히 무서운 것도 사실이야. 근데도 너한테 어떤 미련 아닌 미련이 남긴 했거든. 되게 나한테도 이 이별이 굉장히 좀 찝찝했어. 나한테도 너가 여전히 시간이 오래 지났을지 몰라도 보고 싶은 상대고 계속해서 어떤 꺼내보고 싶은 추억이야. 내가 그동안 좀 가볍게 여러 여자나 여러 남자를 만나봤을 수는 있어도 너만큼 좀 진국인 사람이나 너만큼 예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나랑 그렇게 티키타카 잘 맞고 쿵짝이 잘 맞던 사람은 나한테도 네가 처음이긴 했거든. 너와 갔던 모든 장소나 너랑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 물건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와서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 너가 내 이상형이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거든. 정말 네가 어떤 무리 속에서도 가장 눈에 튀는 것도 사실이었어. 너만큼 좀 완벽한 애가 있을까? 너만큼 좀 반짝반짝 빛나는 애가 있을까? 너가 계속 나를 그리워하고 좋아해줬으면 좋겠기도 한데 이제는 솔직히 너무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가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와서 이 관계를 되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하하호호 즐겁게 놀고 이러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 자, 이분의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약간 두렵고 걱정되고 좀 무서운 마음도 사실이래요. 다시 이어나가자니. 근데 그러면 이분과의 흐름이 어떨지, 뭐 연락운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주차, 2주차,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입니다.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저는요, 1주차에는 그냥 살짝 좀 찔러보듯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그냥 염탐만 하고 딱히 적극적인 행동은 없을 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재회 가능성이나 연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3주차 그리고 6주차로 가장 크게 보여지기는 해요. 특히나 6주차에 가장 행동력이 높은 카드가 뜨기도 하거든요. 3주차쯤에는 약간 이 사람이 좀 추억을 회상을 하거나 적극적인 액션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뭔가 인스타나 SNS, 프사 이런 거에 좀 본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티를 낼 것 같아요. 또는 이분과 우연하게 마주치는 모임이 생기거나 마주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6, 1, 8, 그 다음에 7,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고 나서의 흐름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재회 흐름 어떨지. 연락이 오고 나서의 흐름. 1번 분들. 저는요, 이 재회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또 똑같은 문제로 다시 짧게 만나더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굽히지 않을 것 같아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살짝은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락이 온 뒤에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 상담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너럴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opportunity, 기회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조만간 어떤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사람과의 어떤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뭐 마주칠 일이 생긴다던가 그것을 계기로 이분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좀 기꺼이 받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아직은 기다려라, wait 라고 하거든요. 기다리라는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 진짜 연락을 바라신다. 나는 억울해서라도 연락이라도 사과라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forgiveness, 용서라는 키워드가 뜨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분이 좀 싹싹 빌면서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용서는 해주지 말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꺼지라 미친놈아 이러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정말 여러분한테도 이분한테도 참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이나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과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 뽑고 말씀드려볼게요. 되게 우리 2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연애들 중에서 가장 좀 미련이 많이 남고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좋아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좀 이 사람에게 헌신도 많이 했고 뭐 몸과 마음도 많이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사람을 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좀 자책하고 계시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가망도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실제로 조금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기분이 좀 많이 오락가락 하신다.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좀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척 하하호호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속은 좀 텅 비었다. 속은 좀 썩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생활 전반에 이 사람 때문에 지장이 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여러분들은 뭐 남자 없이도 여자 없이도 혼자서 잘 사는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독립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얘 되게 야물딱지네. 얘 되게 사람이 성실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인생이 망했다. 이 사람 때문에 남미세, 뭐 여미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끊어내고자 노력을 해도 이 사람과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이 끊어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발짝 좀 다가오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야겠다 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은 좀 귀신같이 알고서 여러분을 좀 붙잡는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실제로 헤어졌음에도 여전히 좀 SNS 마팔 중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프사 이런 걸 염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상대방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여기서 극소수의 분들은 내가 끊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좀 그립고 보고 싶고 근데 또 한편으론 너무 짜증나고 약간 애증이 섞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애증이라는 것도 애정이랑 증오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만 애증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복수하고 싶고 너도 좀 당해봐라 내 심정 약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도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좀 정이 많고 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은요 일단은 제가 정말 좀 놀랍게도 너무 고집이 세요. 진짜 자존심도 진짜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좀 낮으면서 그거에 비해서 자존심, 고집 이런 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의 뜻을 굽힐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고쳐지지 않고 이런 루틴들이 많이 반복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헤어짐에 있어서 누구 탓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살짝 이분은 이 경우에는 이분 탓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좀 몹쓸 짓을 했거나 끝날 당시에 좀 말을 싸가지 없게 했거나 너무 단칼에 끊어냈다. 그래도 만나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날카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인성 좋다고 생각하고 자상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이 사람의 모습이랑 사귈 때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에 빠지신 모습도 있으신 걸 보여요.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을까?
이렇게 좀 가벼운 인연이었을까? 이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 나를 물로 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좀 볼게요. 근데 혹시 이 사람 뭐 좀 상황이 좀 안 좋나요?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쉬고 싶다고 하고 너무 피폐하다고 하고 본인도 인생이 좀 즐겁지 않다, 괴롭다, 계속 노력을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당장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떠요. 아, 다 지친다, 피곤하다, 다 놓고 싶다. 약간 이런 감정들이 제일 먼저 떠요. 어디론가 헐헐 떠나고 싶다. 약간 이런 감정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좀 타이밍이 많이 어긋났었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다정하게 아직도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 우리는 뭐 결혼까지 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미련을 버리고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커요. 계속해서 좀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이미 좀 떠난 버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말걸, 또는 내가 그때 그렇게 몹쓸 짓을 하지 말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러분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살짝 여러분에게 어떤 질투? 또는 자격지심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잘 나가잖아. 아니면은 너는 좀 예쁘잖아. 나에 비해서 네가 좀 뛰어나잖아. 뭐 실제로 뭐 조건이든 외모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든 여러분이 이분보다 나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프사나 SNS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너 그 사진 누가 찍어줬어? 지금 남자 생겼어? 여자 생겼어? 이러면서 약간 좀 질투나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하고 사는지. 여러분이 좀 인기가 많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좀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남들에게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좀 눈에 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예뻤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러한 생각들에서 그치고 있는 느낌이 커요.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좀 이 사람의 마음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 좀 볼게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앞으로 이 사람의 마음 변화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도 나랑 정말 티키타카가 잘 되던 애였는데, 정말 좀 취향도 비슷하고 쿵짝이 좀 잘 맞는 애였는데, 약간 내 소울메이트 같았는데,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얘는 뭐 하나, 우리 이번은 지금 남자 생겼나, 이러면서 약간 질투심이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연락하고 싶다. 받아줄까? 과연 받아줄까? 되게 잘 살아 보이던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연락을 해야지, 못 참겠다, 나도 이러다가 돌겠다, 이러다가 나도 정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행동 변화가 온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헤어지면 끝이다. 본인의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 내 말이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살짝 어떤 융통성 없거나 꼰대 같은 면이 보여지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볼게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특히나 밤이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두 분은 뭐 속궁합적으로 좀 잘 맞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동거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밤에 어떤 약간 욕정과 더불어서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도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라고 하네요.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요. 굉장히 좀 열심히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좀 커리어 우먼, 커리어맨,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한량 같지 않고 본인 위치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열등감이나 어떤 자격지심 또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과 좀 단절된 지 실제로 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끝날 당시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 너무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좀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 끈질긴 인연이 되고 싶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같은 문제로 화내고 막 그렇게 해도 여전히 여러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라고 하네요. 뭐를 잘못했을까요? 진짜로 뭐 환승을 했을까요? 제3자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약간 좀 막말이나 싸나운 말들을 했을까요?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이 나. 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진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조금 더 진중해진다. 조금 더 진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쯤 연락이 올지 연락운도 한번 좀 볼게요. 저는요 3주차쯤에 살짝은 어떤 이 사람의 심경에서의 큰 변화나 환경에서의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장거리이신 분들은 이분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동네로 놀러 온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쪽으로 뭐 이직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살짝 환경적인 변화가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심적으로 갑자기 좀 각성을 하게 될 수가 있대요.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후회하는 것도 사실이고 좀 미안할 짓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면서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5주차에도 연락운이 뜨기도 하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지르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3주차랑 5주차에 연락운이 있기는 한데 이때 밤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좀 충동적으로. 근데 살짝 그런 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뭐 가벼운 연애나 가벼운 관계를 제안을 하거나 살짝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좀 가볍게 걷어차주세요. 네.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6, 1, 8, 5, 9.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앞으로 좀 재회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볼게요. 연락이 온다면 재회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저는요 약간 이런 가능성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연락이 오기는 할 텐데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오거나 약간 좀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살짝 좀 환승하듯이 오는 연락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로까지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를 투자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냥 빨리 버리시는 게 하루빨리 여러분의 청춘을 위해서 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사람 아휴 참 오늘 왜 이렇게 금쪽이가 많은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좀 뽑아드려 볼게요. Be assertive.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도 좋다라는 카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넌지시 SNS나 프사 이런 데다가 이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티를 내거나 아니면 먼저 살짝 연락을 해보거나 그런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해요. Not the right time.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 지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낌새를 보인다면. 그다음에 There's something better. 이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엄청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분과의 추억이 좋아서, 또는 지금 당장 외로움을 달랠 사람이 없어서, 나 좋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이 미화된 탓일까? 또는 지금 당장 내 옆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없어서 그럴까? 그거를 좀 확실히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제 리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카드 그리고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약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도 이제 좀 참을 만큼 많이 참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다릴 만큼 이미 많이 기다려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헤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 관계에서 좀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지침을 느끼고 계시고, 이 지지부진하고 발전 없는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존심 그리고 고집이 세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자리 잡은 분들로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잘 맞춰졌던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좀 자존심도 뭐고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또는 사귈 당시는 분명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갑처럼 취급을 해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급변하더니 급하게 좀 냉랭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좀 갑과 을이 뒤바뀐 느낌? 아니면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을을 자처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약간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모습도 보여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맞춰줘야 돼. 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남자 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막대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억울해하시고 또 자존감도 진짜 많이 낮아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남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은 거는 오직 상처뿐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좀 어떤 반복된 잘못이나 좀 철없는 행동들, 생각 없는 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말을 진짜 굉장히 좀 밉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스윗하고 다정하고 그러다가도 말을 꼭 그렇게 밉게 하고 싸가지 없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냥 넘어가주고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의 사소한 잘못도 다 약간 좀 나무라거나 혼자 마음에 좀 혼자서만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야 돼서야 좀 터트리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분과는 어쩌면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깊은 얘기를 하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꺼내면 이 사람은 도망가기만 하고 회피하기만 하고 오히려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본인의 굴 속으로 숨어서 계속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회피형의 면모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랬던 느낌이거든요. 왜 본인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약간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큰 거를 바랬나요? 여러분들이 뭐 샤넬백 사달라고 했나요? 에르메스 사달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처음엔 좀 배울 점도 있어 보이고 뭔가 성숙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뭔가 알면 알수록 구속과 핍박, 집착 이런 거를 정말 좀 싫어하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마찰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좀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외부 평가나 뭐 남들의 평가에서는 좀 좋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 되게 성실하지. 이 사람 되게 좋지. 이런 애 또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시킨다. 속을 썩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이 쟤처럼 까맣게 타버렸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것처럼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방황 중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뭐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일부러 안 가던 소개팅을 나갔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고, 오히려 이 사람 생각이 더 나는 결과만 발생을 해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중독적이에요. 되게 뭐 끌린다고 하죠. 네, 마치 좀 불닭볶음면 같달까? 살짝 조금 마라탕 같달까? 진짜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좀 볼게요. 처음에 이 사람은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진짜로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진지한 만남을 해보자. 두 분은 좀 진지했던 관계였을 것 같아요. 진짜 뭐 결혼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뭐 약혼에다가 파혼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좀 신뢰가 갈 만한 구석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 이별이 되게 좀 벼락 같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되게 좀 이 이별이 천재지변 같았대요. 어떤 재난 같았대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다라고 해요. 어쩌면 좀 충동적으로 좀 홧김에 내린 결정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이분의 상황적인 문제, 뭐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 또는 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무슨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게 있었다던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두 분 사이에서의 아까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나이 차나 뭐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든 간에
이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좀 미련이 남는 선택이었다라고 해요.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는 건 아니래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뭐하고 사는지 계속 염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봤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딱히 좋지도 않고 내 형편이 좋은 느낌도 아닌데 우리가 과연 예전처럼 그 좋았던 시절처럼 순수하게 만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분한테 좀 어떤 몹쓸 짓을 했거나 여러분한테 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을 좀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 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연락을 하거나 너한테 먼저 다가가면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다시 안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헤어지면 끝이라고 했는데 또는 내가 분명히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분이 어쩌면 좀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소수는 이분에게 환승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제3자가 최근에 생긴 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아련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좀 좋아하고 첫사랑처럼 생각을 했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사람, 여러분만큼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짝 좀 이기적이고 어이가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좀 당연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라고 하죠. 이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하죠.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은 낮은 데에 비해서 그 자신감은 굉장히 좀 높고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커요. 잠깐 고마워했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또 돌변하고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슬픔에 잠겨있고 힘들어하는 모습 또한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얘가 진짜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티키타카나 대화는 정말 잘 통했었는데 너만큼 내 마음을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로워하는 모습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도 좀 잘못했잖아. 너도 나한테 잘못했잖아. 내가 좀 피해자인걸?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약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내로남불 오지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진짜 배은망덕하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끝부분만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끝부분에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살짝 좀 자존심이 상한 말들을 했거나 아니면 좀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데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얄량한 자존심 있죠? 얄팍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뭐 실제로 이 사람은 새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네가 좀 미련이 남네. 자꾸 네가 거슬려. 자꾸 너를 돌아보게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만나지 않는 게 낫겠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감정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보고 싶다. 궁금해. 그리워. 근데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봐 너무 걱정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 속마음 카드 좀 볼게요. 뭔 생각을 하고 사나?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유사한 맥락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정말 과분하고 정말 예뻤던 사람이고 정말 눈부셨던 사람이다. 이상형에 가까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고집, 자존심 이게 죽을 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차라리 그 정도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심해요. 이 사람 진짜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살짝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자격지심이 있거나 여러분과 본인의 상황을 좀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 사람 보라고 뭐 SNS 이런데 본인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만신창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상황이 달랐더라면 우리는 더 좋았었을까? 라고 하네요. 뭐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 잘 풀렸더라면 또는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장벽, 뭐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등 여러 가지가 달랐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쯤 잘 만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분이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여러분만큼 헌신적인 사람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과의 흐름, 이분에게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좋네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흐름상 봤을 때는 5주차 안에는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연락운이 더 높은 거는 1주차, 2주차, 그리고 5주차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살짝 좀 경계하셔야 될 것은 이게 좀 왔다가 가는 연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찔러보듯이 하는 연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외하자고 구구절절 하는 연락이 아니라면 받아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재회의 흐름도 볼게요. 연락이 오고 나서의 흐름. 한 번쯤 다시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이 사람이 또 여러분을 열받게 하거나 또 말을 밉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우유부단한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한 번의 단절이 또 있게 된다. 그 이후에 다시 이분이 또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과는. 멀리 본 뒤에야 두 분은 다시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 또한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2, 8, 5, 6,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드려 볼게요. No need to worry. 지금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냥 머릿속에 잡념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해요. 어쨌든 시간이 약이거든요. 이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알아서 잘 흘러갈 거예요. 이 사람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모든 건 운명대로 가고 있어요. 모든 건 순리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만약 돌아오지 않을 인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운명이 맞고 인연이 맞는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compromise, 타협이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몇 가지는 타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점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여사친 문제, 술 문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 약간은 좀 여러분이 내려놓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reconsider.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과연 이렇게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우울증 있고 화나고 빡치고 억울해해야 할 대상인지 reconsider. 다시 고려해보세요. 라는 카드가 뜹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개인 상담으로 카톡 주세요.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우리 4번 분들의 상황과 4번 분들의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뭔가 되게 좀 친구 같은 연인 사이였을 것 같아요. 티키타카도 정말 잘 되고 뭔가 취향 같은 것도 비슷하고 나랑 닮은 점이 많으면서 내 단점들은 보완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또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 들 정도로 여러분의 어쩌면 좀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과는 어쩌면 진짜 좀 결혼까지 생각을 했거나 결혼 직전까지 갔다 또는 거의 반동거를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고 갑작스럽게 두 분은 멀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고 하나도 없이 약간 길 가다가 진짜 칼에 맞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별을 좀 당하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이별을 내린 입장이라면 분명히 그 전에도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알아먹지 못했다. 여전히 또 똑같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반복되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저는 살짝은 좀 현실적인 문제도 끼어 있었다고 보여요. 어쩌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바빠지고 힘들어졌어요. 금전적으로도 살짝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소홀해졌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점점 더 초조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을 조금 닥달하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냐 이런 거. 이분은 처음에는 받아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로 든 거예요. 뭔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애초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충분히 남자 없이도 여자 없이도 잘만 먹고 살 텐데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는
완벽하던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솔직히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 지금 완벽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그냥 배신 때리고 가버릴 수가 있어. 약간 좀 억울해하시고 배신감 느끼시고 슬픈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을 잊혀지게 할 만한 완전히 좀 새로운 사람이나 내 이상형에 걸맞는 좀 완벽한 사람이 새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는 걸로 보여요. 차라리 이 사람이 안 올 바에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주변에 있거나 여러분에게 찔러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성에 안 찰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과 더 비교만 되고 뭔가 이 사람 생각이 더 나서 좀 현타가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염탐을 해봤을 때도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하는 정황도 보여지고 제3자가 생긴 것 같은 행동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고 진짜 좀 빡치고 억울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헤어질 때 그렇게 핑계를 대더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핑계를 대더니 또는 헤어짐을 여러분한테 전가를 하다니 어떻게 지금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원래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완전히 좀 올인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완전히 좀 헌신을 잘해주거나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좀 고쳐먹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나도 남들한테 절대 헌신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 사람이 준 만큼 해야지. 나도 똑같이 돌려줄 거야. 5대5로 반반 나눌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줘버리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고 내 마음만 공허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좀 괴로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제 카드들이 겹쳐서 뜨네요. 이것도 보이시죠? 3 Pentacles. 여기도 3 Pentacles. 근데 제가 아까도 느껴졌지만 이 사람이 좀 다소 계산적인 사람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 계산적인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 좀 쪼잔하다? 살짝 좀 찌질하다? 간장종지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행동들을 다 약간 등급을 매겨가면서 하나하나씩 10부터 1까지 좀 깎아 내려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뒤늦게 돼서야 이별 통보를 하거나 뒤늦게 돼서야 좀 감정적으로 표출을 하거나 욱하거나 그런 사람의 성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재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새로운 제3자 사이에서 좀 재고 있다. 누가 더 낫나 이렇게 재고 있거나 또는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서 재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내가 과연 이 연애를 이 사람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질질 끌 수 있을까? 오랫동안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애초에 결혼할 게 아니라면 애초에 끝까지 갈 게 아니라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애초에 끝이 보이는 연애는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만날 때 어떤 좀 두 분만의 끝이 보이는 반복되는 행동들이나 결혼할 수 없었던 어떤 치명적인 이유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의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 네가 정말 끌리기는 끌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과연 다시 너한테 다가간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좀 제대로 평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너랑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서 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혹여나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면 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멋있고 능력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좀 더 잘난 사람이다. 외적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만큼 그렇게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어. 너만큼 내 말을 잘 들어주거나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라고 보여요. 어쩌면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주위가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방이 적이거나 좀 혼자 고립됐다, 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근데 여러분한테만큼은 좀 유일하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외모가 이분의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도 여러분의 외모가 좀 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 같아요. 좀 더 볼게요. 다시 다가가고 싶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야. 근데 자꾸 너무 고민이 돼. 걱정이 돼.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이 사람은. 뭐 장거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이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이미 서로 못다 할 말들을 다 해버려서 그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카톡 프사, SNS 이런 걸 다 뒤져보면서 얘는 남자가 생겼나? 얘는 여자가 생겼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나? 약간 이렇게 이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으면 좋겠대요. 이분도.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하고 본인 바짓가랑에 붙들고 막 엉엉 질질 짜고 이래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좀 마지못해 받아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만한 마음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너무 오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나 싶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멘트들을 사귈 당시에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약간 헤어질 당시에 여러분이 좀 많이 붙잡았거나 많이 매달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약간의 어떤 이상한 근자감이 있어 보여요. 진짜 이상하죠. 속마음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좀 자상하고 배려심도 많아 보이고 내가 만났던 전에 쓰레기들과는 다르게 너무 좀 좋은 사람 같았고 인성도 괜찮아 보였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게 식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표정 자체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좀 싸해졌던 것 같아요. 그 기류를 여러분들도 약간 눈치챘을 것 같거든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네가 이해해줄까? 아휴, 무슨 첩보원인가요? 이 사람 뭐 FBI예요? 국정원 다녀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21세기. 자, 너를 대하기가 어려워. 눈치 보여.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약간 애걸복걸하고 괴로워하고 염탐하고 있고 그 이 사람의 프사나 그 스토리 이런 거 몰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자꾸 그런 상황들이 눈에 그려지는데 스토리 그 뭐죠? 그 몰래 보는 사이트 이런 걸로 보거나
카톡 프로필 뭐 친구 부탁해서 봐달라고 하거나 세컨폰으로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탐하지 마시고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이 사람도 끝날 당시에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대요.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해요. 네, 한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이런 말을 실제로 사귈 당시에 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내 뭐 별이다. 네가 내 빛이다. 너처럼 완벽한 애 어딨냐. 네가 완전 내 이상형이다.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사탕 발린 말들을 해놓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찬밥 신세를 하는지 제정신 아니네.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실제로 뭐 끝날 당시에 이런 말들을 했을 수 있어요. 미안하다.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너랑 더 잘 맞는 사람 만나. 뭐 이런 말을 했거나 바빠서 잘 못 챙겨서 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것도 다 약간 좀 착한 아이 코스프레거든요.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거든요. 본인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괘씸하네 생각할수록. 진짜. 그러면 이분 볼게요. 그거 언제쯤 연락이 올지. 보기 싫은데 봐야겠죠. 연락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완전 객관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일단은요. 근데 저는 연락이 조금 다소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오면 1주 차거든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진짜 빨리 오면 이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이 조금 이때 안 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네, 7주 차에서 8주 차 사이입니다. 그래서 1주 차 아니면 7주 차에서 8주 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 또한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2, 7, 8, 1, 그리고 5.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분과의 흐름 좀 볼게요. 연락이 오게 되면은 흐름이 어떨지. 근데 여러분, 자, 이거 진짜 주의하세요. 제 말 들으세요. 이분에게서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살짝 걸쳐서 오는 연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쳐서 온다는 게 뭐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오거나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오는 연락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진짜 좀 주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의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재회 자체는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재회 이후의 흐름이 썩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분 다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계속해서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거나 좀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카드 좀 뽑아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King of Swords, Ace of Wands.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소개팅이 앞으로 좀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한번 만나보세요. 굉장히 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당장 우리 여러분들은 슬픔에 잠겨서 이 사람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딴 놈들은 다 별로지. 딴 사람들은 다 별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도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도. 왜냐하면 기존 인연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유해하다고 해야 되나? 해롭다고 해요. 끊어내고 싶어도 이 사람은 계속 뭔가 들러붙는 것 같고, 근데 내가 그러면 제외하자고 하면 이 사람은 확답은 없고, 약간 좀 뭔가 자꾸 질질 끄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분에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가벼운 관계 따위는 싫다. 나는 육체적인 관계 따위는 하기 싫다. 너랑 재회를 하고 싶다. 완전 새롭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확실한 의사표현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조언점입니다. 엔젤 카드로, 천사의 카드로 볼게요.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대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앞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날짜 있죠? 그때까지 여러분한테 달려있대요. 결정권자는 여러분이 될 것이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 건강을 망치는 사람인지 내 다이어트에 도움은 되지만 내 건강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인지 내 우울증의 주범인지 네, 따져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